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5일자 6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빠졌다가 화수 올랐다가 목요일 잠깐 빠지고 금요일 날 확 튀어 올랐습니다. 어, 월화수목은 큰 움직임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특히 레이트 시전 이후에 그 달러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보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포인트로 이루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도 사실은 걸쳐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하지만 금요일 날 이 무브먼트는 중국이 코비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고, 논판 페이롤 넘버가 좀 좋게 나왔고, 그 관련해서 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면서 그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단은 오일 가격은 올랐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노란선 92.93 이 라인에 닿지는 못했고 거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토요일이죠. 예정된 중국의 코비드 관련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발표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코비드 관련된 규제를 풀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중국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서방 오일 트레이더의 기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지만, 트레이딩은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트레이더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상황이 어떠냐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그러한 정보들이 클리어되지 않고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돼서 좀 시장이 어지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는 상승하는 호재에는 반응하고 하락하는 악재라고 해야 되나? 악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게 계속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을 경우에 조금씩 반응을 했었던 거고. 어쨌거나 여기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보면 여기서 이 두 점으로 이어진 라인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92.93 라인에 닿지 않았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90.56 라인은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걸쳐 있고,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거의 5달러 이상, 뭐 5달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매크로적인 걸로 올랐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이제 여기 90.56 이 정도 선과 그 밑에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화요일부터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에 벗어났고 수요일 날 컨펌이 됐었죠. 그럼 컨펌이 된 상태에서 이 프라이스 채널은 벗어났다고 일단은 봐집니다만, 여기 있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게 조금 걸리죠.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올 수 있을지는 월요일 매크로 주말의 뉴스에 따라서 일요일 저녁,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다른 건 보이지 않네요. CL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미니 S&P 보겠습니다. 이미니 S&P 지난주 여기 도진하고 빠진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레이트 시전 기대감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조정받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있었죠. 수요일 레이트 시전 있고 나서 장중에 레이트 시전이 나오기 때문에 튀어 올랐다가 그 레이트 하이크를 그러니까 레이트 계속 올리는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것을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희망들을 좀 죽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고 그 여파로 목요일도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빠지고 레이트 시전으로 쭉 빠졌다가 목요일에도 더 빠진 다음에 금요일 날 조금 올랐는데 반등으로 올랐던 게 있죠.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등으로 여기까지 더 빠졌다가 오버나잇 세션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장이 시작할 때쯤에 논팜이 잘 나왔죠. 논팜이 잘 나왔으면은 쭉쭉 잘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인들 예를 들어서 페드에서 여러 그 페드 의장들 지역 의장들이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앞서 콜린스 의장 같은 경우에는 make a lot of sense to shift to smaller rate hikes. 그러니까 작은 레이트 하이크로 시프트하는 게 말이 된다. 이해한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여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바킨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하이크 페이스를 천천히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이 수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최종적으로 올리는 레이트가 5가 넘어갈 것이냐 5.5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에서 파이널 포인트는 기존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는 줄이되 올리는 최종 목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오늘 밝혔고요. 가시카리는 뭐 전에는 도비씨로 분류되어 지금은 거의 호키씨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인데 Jobs report shows why more rate hikes needed. 오늘 나온 논팜 결과와 더불어 실업률 자체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러운 실업률이 좀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며칠 전 레이크를 계속 올리고 더 올려야 되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믹스드 그 의견들이 섞여서 나오면서 금요일에는 오르던 것들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보합 정도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오른 그 고점까지 미치지 못하고 중간쯤에서 스톱을 해서 장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여기서 월요일에 보시면 월요일도 여기 다운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화요일도 똑같이 받았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선 385선에서 저항받고 계속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쭉 빠졌고 쭉 빠지면서 목요일엔 3705.25선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 위에 3807.50에서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전고점 전저점에 잘 맞아떨어지는 이미니 S&P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Q와는 좀 코릴레이션이 깨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이미니 S&P랑 NQ의 15분 봉을 살짝 보시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요일에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2일이죠. 수요일날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2포인트에서 이미니 S&P는 이렇게 다시 잘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나스닥의 경우 15분을 보시면 여기서 쭉 빠져 내려왔다가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죠. 쭉 빠져 내려왔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미니 S&P처럼 다시 회복하는 V자형을 그리지 못하고 마치 댐핑 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폭이 좁은 이 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이런 패턴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미니 S&P하고 NQ가 보통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V자를 올라간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는 장중에.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쭉 빠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 그래서 더 쭉쭉 빠져 내려왔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나스닥이랑 ES가 코릴레이션이 깨졌을 때 그 부분을 캐치를 하셔서 왜 ES와 NQ가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나스닥의 섹터와 ES의 섹터가 어떤 식으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인덱스 자체가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NQ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면 테크주가 지금 여기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ES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테크주 이외의 다른 종목들은 테크주에 비해서 힘을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 섹터에 해당되는 주식을 찾아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러한 패턴의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을 해서 그 섹터를 찾아 들어가서 그거에 해당되는 스톡들을 트레이딩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술 분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미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저항받고 지지받아서 올라가서 여기서 또 저항받고 빠진 상태. 다음 주에도 딱히 큰 이슈가 보이지는 않는데 12월 중순이 돼서야 레이트 시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레이트 하이크 속도를 줄이느니 마느니 가지고 또 트레이더들이 왈가왈부 하면서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당장에 어떤 호재나 악재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또 큰 일이 미국에 있죠.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는 또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어웨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Q를 다시 보면 NQ 일봉 차트를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ES랑. 그래서 빠지고 여기서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갔었는데 ES는 오히려 전일 고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 트렌드 채널의 화요일 고점이 저항받았고 내려왔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하나, 둘, 셋, 넷 다 걸쳐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쭉 빠져 내려와서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는 벗어나서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다운 트렌드 채널 안쪽으로 중간쯤까지 밀렸고 그리고 여기서 1660.25 라인에서 저항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이 위에 있는 지지선마저도 닿지 못한 상태로 지금 많이 밀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다운 트렌드 라인이고 다운 트렌드 채널에 걸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5월, 6월부터는 사이드 무브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금 6월에서부터 거의 4개월 넘게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올라갔지만 다시 빠졌지만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공방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방향성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 물론 매크로스코픽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 장 자체가 무겁고 더 빠져서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채널에 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불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로컬리 사이드 무브도 섞여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이드 무브였지만 다시 빠지고 여기서 회복을 못하면서 더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불트렌드가 맞다고 컨펌이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처럼 여기서 바로 밑으로 빠져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운 트렌드와 베어 트렌드와 사이드 무브, 레인지 무브가 믹스드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여기에 어떤 모멘텀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크로스코픽하게 되게 무겁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을 때도 여기에서 빠질 때만 해도 이 다운 트렌드로 이 로컬 다운 트렌드로 쭉 내려오면에도 불구하고 많이 깨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레이트 시전 때문에 쭉 빠져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어떤 더블 버텀이 되지 않고 쭉 빠져서 만도 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런 느낌을 트레이더로서는 처음 받았었다라는 말씀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다음 주 여기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장 자체가 무거워서 ES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중국 관련된 내용이 또 주중이 아니라 주말 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다음 주에 방향을 생각을 하셔서 뭐 오른다고 해도 여기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저점과 여기 있는 전저점도 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죠? 혹시 처음 오시거나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교육 삼아서 이전에 있었던 거를 한번 쭉 옛날 얘기지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팁들 제목 자체가 트레이딩 팁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팁들이랑 뭐 매크로스코픽한 마켓 코멘트들을 다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때 그랬지 하면서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볼까요? 네, 비트코인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 얘기한 거랑 큰 차이가 없었죠. 지난주에 21,000선까지 갔지만 다시 또 언제 빠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다 걸쳐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던 상한선으로 설정을 했었던 이 선이죠. 이 전저점
이 선에 걸쳐 가지고 지금 26, 27 이렇게 됐고 28, 29 주말이었죠. 28, 29 주말에 이렇게 되고 30일 날 일요일 날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9일, 30일 주말에 걸쳐 있다가 월요일 날 빠져 내려왔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까지 지금 제가 영국은 금요일 밤이니까 목요일까지 지금까지의 패턴과 큰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늘 뭐 중국 얘기도 있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장이 다 뛰어 올랐죠. 니케이만 빼고.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서 21,000이 깨졌다고 막 얘기를 하고 22,000도 깨졌었던 것 같죠? 아닌가요? 21,290까지 올라갔군요. 21,92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오늘 21,000 라인을 새로 그렸습니다. 이게서 2만 라인을 중심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까지 온 거예요, 어제. 물론 이 전저점과 이 전저점도 레인지지만 심리적인 레인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밑에까지 걸쳐 있는 이놈들도 다 19,000에 걸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이 위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다 걸쳐 있죠. 19,000 라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걸쳐요. 여기도 걸치고. 이게 미니멈 라인, 그러니까 로어 리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8,643 라인보다 더 어떤 의미에선. 그런데 이 위에까지는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21,000 라인이 이런 식으로 한번 뚫렸지만 여기 뚫린 그 크기가 여기 뚫린 크기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이게 더 계속 올라가서 여기까지 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또 공방하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패턴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볼라틸리티가 아니라 리퀴디티가 너무 안 좋다고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큰 무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오르면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 또 사고 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격 올려놨는데 난 이미 샀어. 그럼 돈을 더 끌어다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처럼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가 아니죠. 이 전에 있었던.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지 않는 이상 그런 식의 큰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상한선으로 보고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블록을 빼서 위에다가 쌓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이 되고 있는 재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리퀴디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일단은 21,000 라인 돌파했다. 종가가. 여기는 지금 종가는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종가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인가요? 한 달 반 좀 넘었나? 한 달 반 넘어서 21,000 라인을 뚫고 종가가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트렌드 라인 그릴 건 아직 없어요.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여기에 걸쳐 있고 이 트렌드 라인도
유해서 걸쳐 있고 못 벗어났죠, 아직.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눌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시고 주말에도 21,000 라인에서 이렇게 걸쳐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29, 30일날 그랬던 것처럼 이 라인에 걸쳐서 작은 움직임이 있듯이 이 라인에 걸쳐서 월화는 형성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더라도 저항받을 거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지지선에서 지지받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직은 제가 준비한 자리만큼을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분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세션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제목이 확정됐고요. 당연히 해외 선물 기반으로 초보부터 프로까지 라고 돼 있고 강의 내용은 아마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가비를 내실지도 다 이 링크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가지고 계신 분은 QR코드를 사용해서 하셔도 이 링크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내용으로 찾아뵐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길었는데 그래도 다 좋은 내용이니까 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